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조만간 여러분과 깊은 관계가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두 분의 연애적 특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1번 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에 깔려있는 5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1번 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은 연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쩌면 여러분과 현재 알고 있는 사람, 이미 여러분과 공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싶네요.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이다 라고 보여요. 안정된 생활, 안정된 환경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여서, 만약 우리 1번 분들이 정말 이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다면 단순히 연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그릴 수 있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가능한 사람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건 이 사람의 그런 사회적인 경험이 많다라는 걸 뜻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자신의 뜻대로 휘두르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네요. 한마디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리더십도 갖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이고, 또 자신의 어떤 주장,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책임도 질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리더라 함은 어떤 무리나 사람을 잘 이끌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을 때, 그럴 때 발생되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한 책임도 갖추고 있어야 리더의 자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면모를 갖춘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에이스 컵이 나와 있다는 것은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자신의 목표나 이득으로만 보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융통성이 떨어지는 면은 있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온 것들, 경험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내 생각이 옳아, 내 결정이 맞아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과신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남들의 조언이나 충고는 흘려듣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방식들에서 벗어나는 걸 조금은 꺼려하는 그런 면이 단점이겠다 싶네요. 외모적인 특징에 대해서 보자면 약간 선이 굵은 사람, 그렇다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쁘장하고 마른 몸매를 가졌다기보다는 딱 봤을 때 카리스마 있고 탄탄한 몸을 가진 사람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무엇보다 눈빛이 굉장히 또렷하고 자신감에 차 있달까? 딱히 입을 열지 않아도 눈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압도시켜버리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 보고 포스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분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5장의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컵 10번 카드가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이 만남은 어떤 소개팅이나 데이팅 앱 같이 1대1로 만나게 된다라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알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는 직장이나 어떤 모임, 동호회, 친구들 모임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웃고 떠들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남이 시작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소드와 에이스 완즈가 붙어 나왔다는 것은 어떤 관심사나 일, 공부, 프로젝트 같이 어떤 지적인 코드가 잘 맞다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어떤 일이나 공부, 취미, 프로젝트 같은 걸 함께 시작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에 더 가까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지적인 코드가 잘 맞으면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을 걸로 보여요. 그동안 내 주변 사람들과는 나누지 못했던 주제의 대화를 이 사람과는 조금 자유롭게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가까워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컵 2번 카드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썸으로 또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된다. 스무스하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까워지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 외모적인 부분에 반해서 관계가 시작된다기보다는 내적인 부분, 대화나 지적인 수준, 관심사, 성격, 성향 같은 것들이 잘 맞으면서 호감이 생겨나고 마음이 피어나는 그런 관계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만약 지금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조금 대면하고 얼굴만 아는 정도, 스몰 토크 하는 정도의 사이에서 앞으로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직은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조만간 이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할 일, 서로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게 될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두 분의 연애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과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어떤 관계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지금 카드의 조합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일단 가까워지기만 하면 굉장히 빠르고 깊게 서로에게 빠져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썸 단계가 거의 스킵되다시피 빠르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서로에게 너무 깊게 빠져들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요. 너무 빠르게 가까워지고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빠듯한 감정이 몰려오다 보니까 현실적인 감각이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뭔가 완벽해 보이는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압박감이 생겨나는 걸로 보여요.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 지난 연애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아직 완벽히 치유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이라고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까? 또다시 나에게 상처로 남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려 든다거나 바라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상대방은 아까 특징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정적이고 신중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차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해하거나 흔들릴 때마다 잘 잡아줄 수 있겠다. 여러분을 안정시켜주고 여러분을 한층 더 성장시켜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차분한 만큼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떤 애정적인 표현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또 그만큼 이 사람의 존재가 듬직하게도 느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연애에서는 내가 조금 불안함을 느끼고 안정되지 못했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편안하고 안정되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서 나의 그런 내면적인 불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타입이었다면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과는 조금 어떤 협력이나 취미활동, 프로젝트 같은 걸 함께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 더 깊어지고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미래까지도 그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연애를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과의 연애는 서로의 무의식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는 그런 연애랄까? 각자의 불안이나 욕망, 두려움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그 어떤 연애보다도 내적인 교감, 정서적인 교감을 깊게 나누면서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연애.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연애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우리 1번 분들이 조만간 만나게 될 사람, 우리 1번 분들과 조만간 깊은 관계가 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부디 제 리딩과 같이 좋은 인연 만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이 깃들고 진정한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조만간 여러분과 깊은 관계가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두 분의 연애적 특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2번 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에 깔려있는 5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에너지가 밝다. 에너지가 밝은 사람이다 라는 게 가장 먼저 보여지고 있네요. 새로운 일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떤 기대, 호기심이 더 많은 타입이라서 본인이 관심 가는 것이 생기면 망설임 없이 다가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도 보여지네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처럼 말과 행동, 생각과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가 이 사람의 생각이고 진심이다라고 하네요.
또 약간은 외향적인 성격, 사람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와 대인관계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활발하게 할 수 있겠다 싶고, 이건 이 사람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네요. 또 자신의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고 책임감 있게 해내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냥 마냥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알고 그래서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자신의 미래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라서 일적으로는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네요. 약간 덕업일치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하루의 루틴이나 일정을 좀 정해놓고 그대로 생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깨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를테면 약속을 어기는 거. 시간 약속에 조금 예민한 타입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이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루틴이 깨지는 거, 하루가 틀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시게 되면 코리안 타임은 지양하셔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겉으로는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억제하고 눌러두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자신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어쩌면 조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남들에게는 조금 관대한데 자기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거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 한 명씩은 다 있잖아요. 뭔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했거나 대인관계에서 약간 실수를 했다거나 틀어지면 그 후유증이 길게 가고 자신을 좀 많이 자책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에 있어서 조금 약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걸 그대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부담을 느낀다라고 보여지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걸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어 숨기거나 거짓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모적인 부분을 보자면 첫인상에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밝은 에너지, 밝고 가벼운 이미지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볼수록 단정하고 깔끔하고 뭔가 신뢰감 있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어떤 유행을 타는 스타일을 하기보다는 깔끔한 스타일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일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주 웃는 얼굴, 웃상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또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 체형적으로는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관리를 잘해서 탄탄하고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진 사람이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에 민감하거나 유행을 타는 그런 패션을 선호하기보다는 깔끔한 이미지, 깔끔한 패션을 선호한다. 그래서 셔츠나 슬랙스,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네요. 대체로 깔끔하고 생기 있는 이미지일 것으로 보여져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추구하는 외형이라 이번 분들이 조금 부러워집니다. 이분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5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이 조금
연애에 대한 기대를 내려놨을 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딱히 마음에 둔 사람도 없고 지금은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점점 그 마음이 시큰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애에 대한 관심도 자체도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해서 연애보다는 나의 커리어, 자기계발 혹은 일에 조금 더 집중하고 힘을 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과 회사만 오가게 된다거나 집과 독서실, 도서관만 오가게 된다거나 하면서 점점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지 않나 싶네요. 어쩌면 이미 좀 고립된 생활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어떤 초대나 제안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참석하게 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처음에는 그 제안이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어요. 내가 굳이 왜 그 모임에 나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귀찮기도 하고 별 흥미를 죄송합니다.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되는 제안에 결국은 응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은둔자 카드가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은둔하는 카드죠. 아마 주변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여러분을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는 자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술자리는 아닐 것 같고 스터디, 독서, 자기계발 이런 것 같이 목적이 있는 모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냥 단순한 친목 모임이면 우리 이번 분들이 끝까지 거절을 하고 안 나가시지 않을까. 어쨌거나 귀찮음을 이겨내고 나간 그 자리에서 이 상대방을 만난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대는 그 모임의 주최자거나 아니면 그 모임에서 조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지가 잡혀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참석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거나 도와주면서 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점차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인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말을 걸어온다든지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한다든지 하다못해 커피나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은 약간 수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말을 걸어오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조금 인기가 있는 사람일 것 같은 게 이 사람과 여러분이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조금 질투를 하거나 시샘을 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두 분의 연애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과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어떤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이미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을 때 만나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연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두 분 다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일이나 학업에 열심히인지라 처음에는 연애보다는 서로의 삶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에 반하는 그런 모습이랄까?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는 서로를 존중하는 연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연애를 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허나 그만큼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각자의 생활이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을까? 잘 맞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오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상대방은 이 관계로 인해서 서로의 방식, 서로에게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면서 보다 완벽한 관계로 발전을 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여러분은 연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금 수동적인 면이 있지만 막상 관계가 시작되고 나면 상대를 리드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데이트 코스라든지 연락이라든지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이 더 적극적일 수 있겠다 싶고 또 표현 역시도 여러분이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상대는 아까 성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표현이 부족하고 서툰 타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그런 애정적인 표현을 갈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그건 이 사람이 뭐 감정이 없다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뭐랄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T성향,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감정 표현을 절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도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을 원해요. 해서 여러분이 그마저도 이 사람의 일부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이 사람은 조금 표현은 서툴러도 어떤 행동이나 보여지는 것들로 여러분에게 진심을 전할 타입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분이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여성분들에게는 그런 표현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여성분들은 남자친구에게 뭔가 대단한 걸 바라기보다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사담이지만 저는 좀 아니거든요. 저도 표현을 굉장히 못하는 타입이고 또 상대방이 표현을 해주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말보다는 행동, 나를 챙겨주거나 배려해주거나 뭐 그런 것들로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편인데 이 사람이 좀 그런 타입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두 분은 이렇게 성향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오래오래 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월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제가 타로 카드 78장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그 모든 게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지닌 카드인데요. 결국 두 분의 관계는 서로를 통해서 완성되는 관계다. 혼자일 때보다 둘이 함께 할 때에 더 완벽하고 성장하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돼요. 한마디로 서로를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어른다운 연애, 완벽한 연애를 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2번 분들이 조만간 만나게 될 사람, 우리 2번 분들과 조만간 깊은 관계가 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부디 제 리딩과 같이 좋은 인연 만나셔서 정말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이루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조만간 여러분과 깊은 관계가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두 분의 연애적 특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3번 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에 깔려있는 5장의 카드인데요. 지금 카드가 좀 되게 안 좋게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미화하지 않고 보여지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밝고 재밌고 호기심도 많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표정에서 보여지는 감정 표현도 풍부하고 눈치가 빨라서 주변 상황 파악을 잘 하고 말도 예쁘게 잘 하는 성격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장점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5장의 카드 중에 3장의 카드가 페이지예요. 페이지는 타로에서 코트 카드에 속하는 마이너 카드인데요. 코트 카드는 4가지 직업군, 아니 계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 바로 페이지인데 이걸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 시종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미성숙하거나 조금 심적으로 불안하고 위태로운 사람에게서 많이 보여지는 카드인데 총 4장의 페이지 카드 중에 여기에 3장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좀 삶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하고 배우는 단계, 알아가는 단계에 놓인 사람으로 보여요. 그게 일이 됐든 감정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어느 부분에서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조금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은 조금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막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이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가 빠르고 관찰력이 좋아서 사람들의 말이나 표정, 또 목소리 톤의 변화를 되게 세심하게 캐치해요. 이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저 사람 목소리가 왜 좀 가라앉았지? 나한테 뭐 화났나? 저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왜 저렇지? 나를 미워하나? 싫어하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작은 말과 행동에도 아주 크게 흔들리고 의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상처받을 것 같다 싶으면 냅다 도망을 쳐버리는 그런 성향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그 유명한 회피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지금 페이지 컵 카드와 컵 5번 카드가 같이 떴다는 건 상처에 예민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았던 일, 거절당했던 일같이 부정적인 경험의 잔재가 이 사람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할수록 행동의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어느 날은 미친 듯이 집착을 했다가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도망을 가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대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네요. 회피형에 불안형까지 더해진 사람인 거죠. 말만 들어도 피곤합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위기나 힘든 일이 찾아오면 모든 걸 다 내려놔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타워 카드가 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랑 이 사람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그걸 풀기보다는 여러분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한번 틀어지면 그건 망했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거죠.
굉장히 그 네거티브한 사람이라고 보이고, 실제 나이도 조금 여러분에 비해서 연하의 상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되게 네거티브하고 예민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요. 이런 사람 만나게 되면 되게 피곤해지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시면 도망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서 어떤 모성애나 부성애를 느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외모적인 특징을 보자면 좀 슬렌더한 체형, 아무래도 예민해서인지 굉장히 좀 마르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겠다 싶어요. 약간 날것의 느낌이 나는 사람이랄까? 동물로 표현을 하자면 뭔가 고양이, 강아지 같은 느낌보다는 살게 가까운 느낌이랄까? 아직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야생의 그런 날것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겠다 싶습니다. 눈이 조금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눈이 뭔가 좀 슬퍼요. 조금 우울해 보이고 어두운 느낌의 얼굴색을 자주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서 좀 우리 3번 분들이 어떤 연민이나 모성애, 부성애를 느끼게 되지 않나 싶네요. 약간 옷도 조금 편안하게 캐주얼한 옷을 많이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느낌, 날것의 이미지가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분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5장의 카드입니다. 두 번째 줄 카드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5장의 카드 중에 4장의 카드가 소드로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3번 고르신 분들 뭔가 죄송하네요.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아무 접점이 없는 사람과 갑작스럽게 우연치 않게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어디 볼일 보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되는 그런 사람, 병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내 볼일 보러 간 곳에서 우연찮게 부딪히게 되는 사람과 관계가 시작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카드로 봤을 때는 이거 약간 구패 느낌이 낭낭해요. 뭔가 헤어진 사람, 멀어진 전 썸남, 썸녀의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이 상대가 잠수를 탔을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 이 사람이 불현듯 우리 3번 분들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만남이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재회죠. 재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약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듯해요. 자신이 잠수를 탔건 싸워서 헤어졌건 또 이별 통보를 했던 간에 자신이 먼저 연락을 하면, 다가가면 여러분이 밀어내지 못하고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해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서 뭔가 힘든 척, 힘든 일이 있는 척 여러분의 모성애나 부성애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힘든 척이 아니라 정말 힘든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애처롭고 처연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두 분의 연애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과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어떤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우리 3번 분들은 주변에서 뜯어 말리는 연애를 하게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3번 분들이 리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우리 3번 분들에게 걔를 왜 만나냐, 걔는 대체 너한테 왜 그러냐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천불을 일으키겠다, 간섭을 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카드를 봤을 때 이 사람과 재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 재회해서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연애에 관한 이야기나 이 사람에 대한 고민 상담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 해요. 들어서 도움될 것도 없고 자존심만 상하고, 또 그런 말들로 인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삐걱거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은 이 사람과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또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 뭐랄까, 이 사람과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싶은 마음이랄까? 마치 평강공주가 바보온다를 케어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난 같은 연애나 가벼운 연애가 아니라 가족이나 동반자 같이 여러분에게 정착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아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라면 정말 미래를 그려봐도 되겠다, 꿈꿔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의 연애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의 연애 성향이랄까? 가치관을 확인하게 되는 일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을 대하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연애를 원했구나, 혹은 이제는 예전처럼 연애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들여다보는 연애가 된달까? 또 지금 마지막에 완드 3번으로 끝나는 걸 보니 두 분은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연애, 현재에만 머물며 제자리 걸음을 하는 연애가 아니라 앞을 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관계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뭔가 만남이, 연애가 삐그덕거리면서도 순조롭게 꾸준히 앞을 향해 나아가기는 하는가 봅니다. 리딩하는 입장에서 우리 3번 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말리고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네요. 만약 재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떻게 말릴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저는 정말 신중하게 재회를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우리 3번 분들이 조만간 만나게 될 사람, 우리 3번 분들과 조만간 깊은 관계가 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부디 제 리딩과는 다르게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길, 더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조만간 여러분과 깊은 관계가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두 분의 연애적 특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4번 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에 깔려있는
5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소드 3번 카드가 첫 카드로 나왔다는 건 과거에 누군가에게 크게 배신당했거나 상처를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여는 타입이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처음 봤을 땐 감정 표현이 거의 없고 표정도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냉정하거나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방어 기제 때문이라고 보여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처가 꽤 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사람은 감정의 깊이와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보여요. 한번 마음을 주면 굉장히 헌신적인 타입이다라고 보이고, 다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인지라 감정이 커져도 표정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네요. 겉으론 차분하지만 속은 굉장히 깊고 섬세한 사람이랄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읽고 누군가가 울면 자기도 가슴이 아픈 사람.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잘 울지 않는,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막 감정 기복이 널뛰어서 태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생각을 하든 늘 한결같고 무난무난한 사람의 느낌이랄까? 또 일이나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냉철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 돈, 명예, 하다못해 책임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책임하거나 즉흥적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최상의 결과가 나올까? 결과에 집중하는 타입이랄까?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이 아무리 커도 안정이나 신뢰가 기반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감정보다 의무와 신뢰, 책임감을 우선시하고 내가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라는 식의 자신만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집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내가 정해놓은 루틴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엔 조금 답답할 수 있고 또 고집 있어 보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조금은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다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은둔자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은둔자 성향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안정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대다수의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그렇듯 사람들 사이에 오래 있으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조용한 공간과 혼자 있는 시간, 혼자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은둔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약간 좀 연인 입장에서는 좀 차가워 보이거나 냉정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연락텀이 길다든지 만남의 주기가 일정치 않다든지, 그리고 애정적인 표현도 잘 하지 않다 보니 이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조금 냉정해 보일 수 있겠다. 나를 좋아하기는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싶네요. 또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나도 막 그 자리에서 화를 내기보다는 돌아서서 자기 혼자 생각하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약간 분석하고, 분석이 맞나?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상대의 감정을 약간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그 상대방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의 행동이 타당하지 않게 느껴지거나, 그러면 실망을 너무 크게 하면 한순간에 상대에게 거리를 둘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하고 또 무서울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죠. 이 사람은 극 T 스타일로 말을 합니다. 단조롭고 논리적이고 쓸데없는 말 안 하고 감정 섞인 언어보다는 팩트와 논리로 말하는 타입. 이런 사람 보고 우리는 보통 T라고 하잖아요. 예, T 성향.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교류나 공감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서 벽을 느낄 수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뭔가 기계적인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내 감정에 전혀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보니 뭔가 벽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공감을 못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또 이 사람은 애매모호한 걸 싫어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물론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뭐랄까? 조금 명확하고 확실한 관계성을 더 중요시해요. 애매한 관계, 밀당, 그런 거 싫어하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를 확실히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본인이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는 걸 좋아한다. 상대방이 애매하게 구는 걸 싫어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좋아하겠냐마는 거짓말, 진짜 극혐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소드 3번에서 기인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장을 당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이나 애매한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실하고 정확한 걸 좋아한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공식처럼 결과값처럼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걸로 보여요.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신뢰를 중요시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쉽게 다가가고 쉽게 친해지기는 어려운 사람이지만 가까워지고 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나면 정말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진국인 사람이다. 다만 감정 표현이 조금 부족하고 이성적이고 냉정한 말투나 사고 때문에 조금 다정한 면모가 떨어진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이대는 조금 연상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나이가 여러분보다 조금 어리거나 동갑이라 할지라도 정신 연령이 여러분보다 훨씬 연상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랄까? 외모적으로 보자면 되게 무난무난한 타입일 것으로 보여요. 머리나 옷 입는 스타일, 이런 부분이 대체로 무난하고 어디다 내놔도 눈에 띄지 않는 타입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굴은 약간 동글동글하지 않을까. 겉으로 보기엔 서글서글해 보이지만 말수가 적어서 뭔가 따뜻해 보이면서도 냉정해 보이는, 조금 고독해 보이지는, 죄송합니다. 조금 고독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겠다 싶네요. 그냥 되게 정석의 느낌이 나요.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가장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하는 사람이겠다 싶고 헤어스타일도 정말 흔하디 흔한 그냥 깔끔한 스타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과는 뭔가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는 만남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말은 여러분과 조금 과거에 썸씽이 있었던 혹은 전 연인이었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어쩌면 조금 비밀스러운 관계에 놓여있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여사제와 소드 5번 카드가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카드의 조합으로 보면 뭔가 이 사람과 예전에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사람. 마음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람, 뉴페이스일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과는 같은 직장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 만났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알게 된 그런 사람일 것으로 보이고, 대놓고 티내는 연애, 드러내는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서로 눈치만 보고 마음을 숨겼거나 아니면 사람들 모르게 조금 비밀스러운 연애를 했다거나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느냐는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요. 이 사람과 다시 이어질 때는 뭐랄까, 묘한 긴장감,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선을 넘지 않으려고 조금 경계하고 조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인간관계나 어떤 상황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몰라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뭔가 우리 4번 분들에게도 또 이 사람에게도 상처로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요. 두 사람 모두에게 예전에 그 상처나 서로에게 느꼈던 실망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날선 대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는 대화가 오갈 수도 있겠다 싶네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었구나, 너도 상처를 받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다시금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드라마 한 편 감상하는 기분입니다. 두 분의 연애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과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과 여러분은 조금 자연스럽게 마치 물 흐르듯이 다시 관계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일 참 알 수가 없다, 신기하다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이 연애는 되게 로맨틱하고 운명적이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인연이기에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되는가 보다 하는 운명론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은 다시 만나더라도 약간의 갈등은 있겠다 싶습니다. 관계는 불이 붙어서 빠르게 진전되지만 두 사람의 소통 방식이나 연애 방식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그걸 조율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4번 분들은 조금 감정적인 공감과 교류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상대방은 그런 언어적인 표현에 그다지 중요함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여러분은 주기적으로 잦은 만남을 가지고 싶은데 이 사람은 본인의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두 사람의 연애 방식이나 가치관이 조금 달라서 부딪힐 수는 있겠다 싶어요. 특히 여러분은 좋으면 좋은 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달려나가는 타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만큼 상대에게서도 그런 표현을 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혼자 속상하거나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이건 마음의 차이라기보다는 각자 속도의 차이, 표현 방식의 차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속도에 조금은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완드 5번 카드가 나와 있는 게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런 성향적이거나 상황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반면에 상대방은 성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과의 연애도 좋고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자신의 개인 생활, 개인 시간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연애를 하더라도 너무 그 연애에만 집중하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고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서 여러분이 너무 막 급하게 다가오거나 하면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이 싫다, 여러분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는 걸 조금 두려워하는 타입이고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걸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죠. 허나 표현은 잘 하지 못해도 행동 곳곳에서 여러분을 위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나타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두 분의 연애적 특징을 보는 카드에서 지금 마지막 카드로 컵 6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컵 6번은 과거를 회상한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만큼 순수한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재고 따지지 않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을 가리킬 때도 많이 나타나는 카드인데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컵 6번이 나왔다는 것, 또 컵 6번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건 감정의 회복과 진심 어린 연결을 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연인을 떠나서 함께 있을 때 뭔가 가식 없이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연애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과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다하는 연애, 순수한 연애, 서로가 서로를 운명이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운명적인 연애를 하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4번 분들이 조만간 만나게 될 사람, 우리 4번 분들과 조만간 깊은 관계가 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부디 제 리딩과 같이 좋은 인연 만나실 수 있길, 운명적인 만남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